네, 안녕하세요. 윤땅의 리딩북.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바닷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리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되게 예쁜 카페인데요. 여기는 맛있는 빵도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뭐 음료들도 종류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리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제 마음도 더 차분해지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제가 영상 촬영을 할 때, 이 영상을 볼 때 그냥 제 이 패드 영상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 풍경과 같이 함께, 그리고 뭐 자연의 소리 이런 것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윤땅의 리딩북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네, 이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평에 신중할 것.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묻은 오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몸에는 오물이 한가득 묻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 몸에 묻은 흙먼지를 흉보는 것이 비평가들이다. 비평을 한다는 건 부정적 사상에 물들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비평을 하려면 일단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시도를 해야만 한다. 또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언어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해야만 한다. 부정의 총체적 결과물이 바로 비평이란 뜻이다. 물론 정당한 비평은 필요하다. 정의를 해치는 사람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것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건 비평이라기보다는 정당한 이의 제기이다. 비평은 비난과 같은 말이다. 정당한 비평이란 말은 그래서 형성되기 어렵다. 비평하려면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폄하하는 시선을 지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어느 여학교에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 오셨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에 대한 비평을 한다. 그 선생님 수업 시간은 집중이 안 돼. 정말 지루해 죽겠어. 쳐다보는 것이 힘겨울 정도라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학생도 덩달아서 맞장구를 친다. 맞아. 난 잘생긴 총각 선생님을 기대했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줄 아는 공주병도 있고 나이도 많고. 두 학생이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영어 선생님의 성별에 대한 불만이다. 이 점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건 정당한 이의 제기가 아니라 비평이다. 학생들은 영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에 아니어서 비평을 가하는 중이고 더 나아가 영어 선생님이란 존재 자체를 비하하는 중이다. 이 말을 영어 선생님이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물론 이 말은 영어 선생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다행히도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 녀석들, 내가 여자인 게 죄지. 그 나이면 잘생긴 총각 선생님이 더 좋을 때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도 학생들에게 서운한 건 숨길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군가에게 비평을 듣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다. 행복한 일도 아니고 자주 겪고 싶은 일도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떤가? 누군가 자신의 날마다 비평을 해주고 싶다면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것인가? 됐거든요?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긍정적인 사람은 비평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다. 타인을 비평하려고 할 때 최대한 망설이고 제어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비평을 거의 하지 않는다. 물론 긍정적인 사람도 철없던 어릴 적이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이전에는 비평을 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는 비평의 단점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비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비평의 단점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그대가 몰랐던 여러 단점들이 있다. 비평은 사람을 위축시킨다. 비평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 비평은 사람을 비관적으로 만든다. 비평은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
비평은 자존감에 상처를 준다. 비평은 개인의 행복을 깨트릴 수 있다. 비평은 자살을 유발시킨다. 비평은 일할 맛을 사라지게 한다. 비평은 밥맛도 사라지게 한다. 비평은 심장병을 비롯한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시킨다. 비평은 증오심을 불러온다. 비평은 비하하는 사람에 대해 비평하고 싶게 만든다. 이러한 수많은 비평의 단점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단점들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점이 무수히 많은 비평의 장점은 무엇일까? 그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비평은 장점이 하나도 없는 단점만 가득한 못된 습관인 것이다. 아, 저 사람 정말 이 점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비평하고 싶어지거든 잠깐만 멈춰라. 비평을 신중히 하라. 그대의 비평의 상대방은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가 내어 꽂힌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병원장의 모욕적인 비평 한마디에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한 어느 의사의 이야기는 실하다. 소위 배웠다는 엘리트인 의사조차도 비평에 이렇게 약한 것이다. 비평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사회적 지도층이나 일반 시민이나 누구에게도 해롭다. 그 해로움은 방사능보다 더 할 수도 있다. 섬뜩하지 않은가? 비평 한마디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니. 믿어지지 않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평을 신중히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비평하는 일을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 네, 오늘의 주제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평을 신중히 다른 사람에 대한 비평에 신중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사람을 비판해 보거나 아니면 흉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부딪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저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비평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이 책의 내용처럼 비평을 한번 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그 색안경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까지도 되게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비평을 하거나 아니면 흉을 보거나 이럴 때 잠시 멈춰서 더 신중하게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뷰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